노다질설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기업은 바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 TSE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정말 놀라운 실적 성장을 보였는데 과연 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두 번 전문가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분은 TSE의 밝은 미래를 보시는 낙관론자 입장이시고 다른 한 분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지적하시면서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비관론자 입장이십니다. 자, 먼저 낙관론자께서 TSE의 성장 잠재력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TSE 2025년 상반기 실적.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특히 그 핵심인 반도체 부문은 78%나 성장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89%가 급증했죠. 이건 뭐 프로브카드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인데요. 프로브카드는 그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올해 전체로 봐도 최소 20% 성장은 자신하고 있고요. 저는 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내년 그리고 뭐 그 이후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D램과 HBM 아시겠지만 고대역폭 메모리용 차세대 프로브카드 개발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게 저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봅니다. 상반기 성장은 뭐 분명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과거 2021년하고 2022년, 그때 반도체 호황기 때 말이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용 프로브카드, 그거 국산화 성공하고 또 시장 점유율 1위 하고 이런 좀 특수한 상황 덕분에 누렸던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현재 TSE는 D램 시장에서는 사실 후발주자예요. 경쟁은 심해질 거고 당연히 가격 압박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보니까 2022년에 한 15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380명으로 크게 늘었고 설비 투자도 10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이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결국 수익성 개선은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은 하이엔드 제품, 이걸 성공시키느냐 마느냐에 달렸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그 D램 맷 HBM용 프로브카드 개발, 지금 국내외의 주요 고객사들하고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인증 테스트를 한창 진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정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중국 시장에서도 앞으로 DDR5나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TSE가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그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매출이 훨씬 더 커질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TSE의 그 다이 캐리어 솔루션이 HBM 테스트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 중국에 납품하는 그 기술력만으로 과연 국내 대형 고객사들의 그 까다로운 하이엔드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퀄 테스트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딱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이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중국 시생도 솔직히 말해서 DDR4 안정화도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많은데 DDR5, HBM까지 제대로 대응할 기술력이 정말로 갖춰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건 너무 좀 장밋빛 전망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공했을 때 그 과실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TSE에게는 핵심 부품 수직 계열화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자회사인 타이거 일렉의 PCB 기판, 또 메가터치의 반도체 핀, 이런 걸 자체 조달하면서 품질과 성능 면에서 확실히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소켓 시장에서도 경쟁사인 ISC가 SK그룹에 인수되면서 생긴 그 시장의 변화, 이건 또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 탑재 확대 가능성, 이것도 소켓 부문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수직 계열화요. 근데 그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클까요? 자회사 내부 거래 비중이 10% 이내로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시너지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자회사인 메가터치 같은 경우 배터리 고객사 문제로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고 또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에는 자회사의 그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뭐 회수 못할지도 모를 외상값을 미리 비용으로 떨어낸 영향도 있었습니다. 소켓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후발주자로서 진입 장벽이 당연히 높고 기존 고객사들이 그렇게 쉽게 공급사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 최대 주주 지분이 너무 높아서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점, 이것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TSE는 뭐 단기 실적에 잠깐 좋았다 나빴다 할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기업이라는 거죠. D램, HBM 개발 성과가 본격적으로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장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미 2025년 상반기 실적의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또 부채 비율도 보세요. 연결 기준 28%, 별도 기준 11%로 아주 낮아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높은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신기술 개발 성공 여부, 그리고 그걸 시장에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 문제라든가 국내 하이엔드 시장과의 기술 격차를 정말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은 섣부른 낙관보다는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TSE는 강력한 성장 동력과 핵심 부품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국산화 노력, 그리고 HBM이라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은 이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가파른 성장세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신기술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 공격적인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이 TSE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TSE의 성장 전망을 두고 양측의 정말 열띤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세 이면에 놓인 수익성 개선 과제, 그리고 차세대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TSE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